네, 안녕하십니까. 철순의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7월 20일 월요일 밤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책은 세계 상위 1% 유대인의 생각 수업, 인생의 한 번은 유대인처럼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상실과 역사를 극복할 수 있었던 유대인들의 지혜에 관련한 책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마크 저커버그 등 누구나 알 법한 아주 유명한 위인들을 비롯해서 오늘날 세계의 지식과 부의 정점에 선 인물들 사이에 공통점을 탈무드, 루타식 학습법으로 대변되는 민족이라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점에서 시작합니다. 과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지혜와 사고력을 갖고 있기에 이토록 전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해답을 각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일화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브라함의 역사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그들의 기질을 발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탈무드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책 이야기마다 탈무드와 성경의 주요 메시지를 적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오래된 일화에서부터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유대계 인사들의 생생한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을 조언해 줍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 가지 일화가 실려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아주 재밌게 읽히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여러 민족으로부터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2배로 내야 한다거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하는 등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돈으로 인생을 산다는 말이 전해지는 것도 그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보호자를 찾기 위해 자신들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허가증을 마련하기 위해 부를 쌓아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유대인들이 세계 1%의 부자로 자리 잡게 된 것이 모두 그들의 현실적인 사고력과 돈을 바라보는 자세 덕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돈의 역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룹니다. 또 그러한 유대인의 삶의 방식이 기회주의로 곡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눈앞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유대인들의 기회주의를 단순히 나쁘게만 평가하기보다는 기회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더해주고 있습니다. 강자는 기회를 기다리고 강자는 기회를 만든다는 탈무드의 격언처럼 유대인들의 지혜와 사고의 기술을 담은 이 책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서평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드렸던 내용은 출판사에서 이 책을 설명해주는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이 책 중에서 좀 감명 깊었던 부분을 간단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목차를 우선 설명을 해드리면 이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6,000원이고요. 페이지는 35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지은이는 자오모, 자오레이로 되어 있고요. 김정자님이 옮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중에서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 몇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살 길을 찾게 된다라고 109페이지에 유대인이자 세계적인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정해진 규율을 따르지 않는 감독이었다. 그는 신묘한 촬영 기술로 진보한 소재도 신선하게 풀어내는 재주를 가졌다. 혹독한 시련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이 생존하기 위해 터득한 사고방식이 그에게도 흐르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인 1975년 스필버그 영화 조스를 촬영하면서 기술적인 문제에 수없이 직면했다. 촬영에 비협조적이고 어려운 특수 효과를 요구하는 주인공으로 인해 스필버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다. 그를 괴롭힌 주인공은 바로 기계상어였다. 기계상어는 많은 경험과 우수한 능력을 겸비한 특수제작 전문가가 설계했음에도 완성도가 크게 떨어졌다. 물탱크에서 잘 작동하던 기계상어는 매사추세츠 주 해변으로 이동하자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제어 장치가 고장난 기계상어는 통제가 되지 않았고 제멋대로 움직이다가 멈추기 일쑤였다. 따라서 거의 매일 부품을 수리하고 교체하거나 납땜을 해야 했다. 또 기계상어의 인조 피부는 물에 장시간 노출되자 부풀어 올랐다. 그로 인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괴수의 모습이 아니라 바다에 떠다니는 솜사탕처럼 보였다. 당시 스필버그는 기계상어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은 상태였다.
하지만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를 데려와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스필버그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고장난 기계 상어를 포기하고 새롭게 제작하거나 고장난 기계 상어를 계속 수리하면서 어떻게든 촬영을 이어나가야 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했다. 조악한 영화를 만들면 관객들에게 외면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앞날도 어두워질 거라는 사실이다. 스필버그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냉정하게 생각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그때 생각했어요.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머릿속이 환해지면서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허리 아래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하죠. 평론가 프랭크 리치는 이렇게 말했다. 조스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바닷속 상어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스필버그는 전통적인 영화의 촬영 기법에서 탈피하는 데 성공했고 조스를 명작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제 그의 촬영 기법은 다른 영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것이 막다른 골목에서 기적처럼 만들어낸 멱발상의 결과물임은 아무도 모른다. 스필버그는 최악의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몰두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독특한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다음은 135페이지에 물이 지어나는 기러기가 오래 난다라는 책의 내용이 재미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민족의 전통에 따르면 만으로 한 달 된 아기는 랍비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머리가 둘 달린 아기에게는 랍비는 몇 번이나 축복을 해야 할까? 그리고 머리 둘 달린 아기를 위해 기도할 때 머리맡에 사발을 두어야 하는데 하나를 두어야 할까? 아니면 두 개를 두어야 할까? 우선 머리가 둘 달린 아기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탈무드에서는 간단한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한쪽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쪽 얼굴도 함께 비명을 지르면 한 사람으로 보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두 사람으로 본다. 이 지혜를 유대인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독일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박해를 받을 때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 함께 위기의식을 느끼고 비명을 지른다면 진정한 유대인으로 인정한다. 탈무드에서 제시한 문제와 해결 방법은 같은 민족 동포들에게 단결에 대한 신념을 전달하는 의미다. 즉, 동족의 고통을 함께 괴로워하는 것은 민족적 동질감과 응집력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다. 비즈니스 세계에는 서로 손해보는 경영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주유소를 개업해 돈을 벌면 머지않아 또 다른 사람이 근처에 주유소를 개업하는 일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주유소가 계속 생겨나면 경쟁이 치열해져 모두 문을 닫게 된다. 하지만 유대인은 다르다. 한 사람이 주유소를 개업해 돈을 벌면 다른 사람은 근처에 식당을 차리고 또 다른 사람은 마트를 연다. 결국엔 다 같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된 비결이다. 네, 이러면서 유대인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를 일화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책의 에피소드 중에 두 가지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상위 1% 유대인의 생각 수업이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책의 표지의 설명에서는 세계의 부와 지식을 지배하는 유대인들의 9가지 삶의 무기라는 주제로 9개의 테마로 크게 나눠서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긍정, 역발상, 협력, 모험,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주로 된 내용이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궁금증을 유발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길을 찾아내는 현실주의자들의 생각을 배우다라고 설명하는 책, 인생의 한 번쯤은 유대인처럼이라는 책 소개였습니다. 오늘 철순의 책방 영상은 모두 마치겠고요. 이 영상도 여러분들 삶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순의 책방이었습니다.